아니야. 선생님 학원도 그렇고 애들 복습용이야 어차피. 그래서 특정한 애들만 볼 수 있어. 그 일반적으로 애들이 검색이 잘 안 됩니다. 매출이 나와요? 안 나오는데 안 나와. 2번, 여기 4번. 만약에 영상 필요하면 또 내가 맨날 까먹어 올려놓아. 올려놓는데 올려놓고도 내가 너희한테 보내는 거 까먹는 거니까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깜빡했네 하고 올려줄게. 자 시작합시다. 80쪽에 비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비열 얘기를 좀 했었고요. 공식까지 봤는데 빠르게 복습 한번 좀 해볼게요. 비열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진다고 해서 좀 어려운 개념들이 막 등장을 해. 그게 이제 중학교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과학은 더 복잡할 거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비열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 비열이요? 어느 물질 1kg을 1도 올리기 위해 꼭 봐야 돼? 그렇지. 자, 이제 사실 좀 복잡해. 길어. 어떤 물질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의 무슨 열량. 이게 비열입니다. 열량의 단위는? 1 아니 1 빼야지. 킬로칼로리. 그렇지. 그래서 단위는 열량의 단위 칼로리 또는 월 킬로 아이고 K는 소문자입니다. 이거 소문자. 그래서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를 열량의 단위로 이제 쓰니까 우리가 그래서 비열도 어쩌고저쩌고 열량이야. 그러니까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대신 저 비열은 기준이 있어. 자, 분수에서 분모가 기준량이잖아. 여기가 비교하는 양이고, 그죠? 그래서 비교하는 양 어쩌고저쩌고 이 열량이 분자에 들어갈 거야. 자, 분모가 기준하는 양인데 기준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질량은 몇 킬로그램? 1kg. 1kg. 온도는 1도. 1도 왔다 갔다 할 때 1도. 그러니까 1kg과 1도가 기준량이야. 그래서 그 기준량이 분모에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여기가 1 분모는 1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생략하고 단위만 보면 아, 비열은 칼로리 이 퍼가 이거 분수라고 그랬죠? 이 분수를 그냥 늘려서 쓴 겁니다. 이렇게 늘려서 킬로그램 도씨. 요게 비열의 단위야. 비열 단위. 그래서 이 정의에서 단위가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 거란 말이지. 자, 이 사실은 전전 교육 과정에서는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전전 교육 과정 하면 십몇 년 전이야, 그게. 단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수형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답을 쓸 때 이 단위를 잘못 쓰면 막 틀리게 했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답을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구하시오. 비열을 구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3이라고 예를 들어서 잘 구했어. 근데 그 전에서 틀린단 말이야.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를 예를 들어서 잘못 써가지고 그냥 도시적으로만 쓰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시험 문제가 막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하도 이렇게 많이 단위를 어려워하고 단위 틀리니까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 선생님 채점하실 때 학교에서 단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채점을 그렇게 지침이 내려갔었어. 그래서 숫자만 보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단위를 생략해서 이거 단위 없이 그냥 3 써도 맞게 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개판이죠.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도 하고 야 단위가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돼.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하루에 엄마한테 하루에 용돈을 이만큼 받아. 100원이요? 아니? 100만 원. 야, 단위를 내가 얘기 안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얘는 에이, 실망하지? 네. 단위를 선생님 이렇게 바꿔볼게. 100달러. 100달러. 하루에 14만 5천 원씩 용돈을 받는 거야, 그러면. 벌써 하루에. 자, 단위를 뭘 쓰냐에 따라서 야, 이렇게 쓸까, 그러면? 야, 달러도 폈어. 파운드. 100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야. 와. 자, 단위를 뭘 쓰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값이 생기지. 네. 그러니까 야, 이 숫자만 쓰는 건 사실은 과학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개판인 거야. 말도 안 되는 개판. 20만 원? 그런데도 교육과정상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좀 그랬죠. 말이 좀 이상했죠. 그래가지고 이번 2022 교육과정부터 단위 좀 공부시킵시다 라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니네부터 어?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는 킬로칼로리. 아 12년생. 근데 사실은 중요하게 평가되는 게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들이 신경 쓸 얘기고, 니네들은 지금부터 막 학교에서 시험 안 보잖아, 이번 2학기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익숙해져 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충격 좀 받지 않지. 지금은 니네가 연습하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친절하게 대해주잖아. 중2 애들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 시기니까 1년 후에 니네들. 쌤 그때 막 욕도 하는 거 아니고? 아, 욕 안 해요. 선생님은. 쌤이지. 난 진짜 욕을 잘 해본 적이 없어. 욕하면 좀 어색해. 근데 팩트로 좋대. 아니, 욕도 못해. 미친놈아. 아우, 욕 어색해. 욕 좀. 팩트로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친놈아. 때리지 않아요? 아, 때려. 내가 왜 때려. 아유, 아니야. 그런 것도 안 해. 팩트로도 안 때려. 실제로 신체적으로 때리세요? 네, 욕 제일 찰지게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쌤 부모님으로 내나요? 아,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사실 엄마들이랑 아빠들이랑 엄청 싸웠는데, 진짜요? 요즘은 그것도 귀찮아서 사실 안 해. 제가 근데 너무 많이 장재생이라. 귀찮아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싸워봤자, 뭐, 한 사람은 맞아. 딱 그거야. 그래서. 에휴, 어쨌든, 비열은 단위가 좀 복잡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 자, 문 열어도 돼요? 아니, 안 열려. 여기 열지 마. 열려요. 아니, 무슨 앞에 그 현수막 같은 거 달려있어서 안 되던데? 그래요? 아이 좀 트라이 해볼게요. 한수만 있다고 야. 친구 아니야? 망가질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안 밀려. 내 미쳤잖아 이거. 자, 망하는 거라니까. 하지 마. 열지 마. 자, 더워서 그래? 뭐 틀어줘. 연수아 살짝 찢을게요. 예? 어차피 이거 걸어도 한 명도 안 오는데. 아니, 뭐 나한테 그러지 마. 내가 온 것도 아니고, 야, 이 학원에서 온 거야. 난 몰라. 야, 1kg 1도씨가 기준이고요. 그때 어쩌고저쩌고의 열량인데요. 결국 이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데, 근데 사실 올리는데 만약에 100kcal가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이 내릴 때도 100kcal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1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쨌거나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 조기 좀 해. 왜 이래. 자, 비열이라는 거는 비열이 큰 경우도 있고 비열이 작은 경우도 있는데, 비열이 조금 큰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물이었어. 물은 비열이 얼마니? 어? 자, 근데 그 말은 두 가지가 틀렸고요. 숫자도 일단 틀렸는데, 두 번째는 비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만약에 단위까지 불러주려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단위는 복잡하니까 빼자. 숫자만 얘기하자. 그렇지. 자, 물은 기준이 1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물보다 비열이 크다 작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80페이지에 저 어디냐 플러스 강의에 1번에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나와 있었어. 40페이지요? 아우 80페이지. 80페이지. 어딜 넘기는 거야? 갔다 오세요. 기가 너무 이상해졌어. 나도 40페이지였어. 자, 80페이지에 1번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이 나와 있는데 표가 하나 나와. 물이 여기 써 있습니다. 맨 끝에 물. 물의 비열이 얼마야? 1이야. 숫자만 보자. 1이야. 그 나머지 것들은 비열이 사실 1보다 다 작지. 그러니까 물이 사실 큰 거야. 물이 비열이 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물보다 비열이 더 큰 것도 있어. 근데 물은 좀 큰 축에 들어가고요. 철 보세요. 철은 물일 때 철의 비열 0.1이니까 굉장히 작은 거지. 비열이 작은 것과 비열이 큰 거는 뭔 차이가 있을까? 자, 물은 1인데 철은 자,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비열이 작다라는 말은 이 철 같은 거 비열이 작다라는 말은 1도씨 끌어올릴 때 1도씨 위로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이 크다 작다? 작다. 즉 내가 철 1kg을 자 이게 철 조각이야. 철 1kg을 자 물 1kg 물 담아놨어. 물 1kg과 똑같이 비교할 때 얘 1도씨 상승시키고 얘 1도씨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이 얘가 더 작다고. 그러니까 비열이 작은 거야. 숫자가 작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1kg 1도씩 끌어올릴 때 1칼로리가 필요해. 맞죠? 1도씩 끌어올리는데 1kg 1도씩 끌어올리는데 1칼로리. 미울은 비열이 1이니까. 근데 이 철은 똑같은 1kg인데 얘를 1도씨 온도로 올리려면 몇 칼로리 필요해? 그렇죠. 0.11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왜 0.11 여기 써 있잖아요. 철은 0.11이라고 비열이 0.11이라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 이해했는데. 자, 비열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이런 뜻이라고. 온도를 올리는데 내가 열량이 조금만 필요해. 조금만 열량을 주어도, 그러니까 가열을 조금만 해도 철은 쭉쭉 온도가 올라갑니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쭉쭉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다음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물과 철을 같은 열량을 줬어. 같은 열량. 그러면 적은 열량으로 열량을 가해도 온도 변화가 크다. 만약에 내가 물에 1칼로리를 가했어. 그럼 얘가 몇 도 올라가? 1도 올라가겠지. 자, 똑같이 철에 1칼로리를 내가 가했어. 그럼 몇 도 올라갈까? 대충 9도 정도 올라가야지. 확 올라가지. 비열이 작으니까. 얘는 1도 올리는데 0.11 칼로리만 필요했거든. 근데 내가 얘한테 1칼로리를 줬잖아. 그러니까 1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가 한 9도 정도 올라가는 거야. 9도 정도 올라가면 얘가 몇 칼로리를 받은 거야? 0.99 칼로리를 받은 걸 테니까. 거의 칼로리 가까이 되잖아. 자, 지금 단순 수학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이야. 또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근데 지금 이거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모든 공식 하나로 다 떼어서 풀 수 있다 그랬잖아. 그게 뭐다? Q는 CMT. 그렇죠. 그겁니다. Q는 CMT 공식 하나로 이번 파트가 이번 단원 전체가 끝나. Q는 CMT. 심지어 다음 단원에서도 등장합니다. Q는 CMT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도 나와. 무조건 외워. 그냥 Q는 CMT 주문처럼 외우는 거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야? 쉬는 시간이야? Q가 뭔지, C가 뭔지, M이 뭔지, T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각각의 단위를 알아야겠지. 두 번째는 아 뭐야, 쟤네는 무슨 또 수업 시간에 뭐 다들 그러니. 아, 몰라요. 엄마 적어달래요. 안 채우지 마. 빨리 나가. 친구를 너는, 야, 신고해, 112에. 말았어요, 왜요? 117 신고 117. Q는 CMT, Q가 뭔지, C가 뭔지 다 알아야 되고, 단위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T가 문제야. 자, 일단 첫 번째 시작해 봅시다. 야, 이 Q가 뭐냐? 열량입니다, 열량. 열량의 단위는 뭐죠? CMC. 어휴, 단위가 뭐죠? 칼로리. 킬로칼로리. 자, 칼로리 또는 킬로 칼로리 단위 이렇게 쓸 거예요. 네. M이 뭐죠? 질량. 그렇죠, 질량입니다. M. 질량이 영어로 뭐야? 메탄. 아, 맨날 하는 얘긴데 매스야, 매스. 메스요? 저 못 들어. 질량. 야, 유치원생 기초 영단어 예? 뭐 이런 거 매스. 질량이 유치원. 질량 응. 어디 유치원 때 배워요, 쌤? 쌤 유치원 때 배워요 이걸? 매스란 단어 본 적 없어? 네. 매스는 엄청 많이 쓰는 단어인데. 쌤 이거 유치원에서 배웠어.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유치원에 저런 단어 배우지 않는데. 아, 의사에서 그거 이거 메스. 달라요. 그 매스가 아닌데. 그 왜 쓰겠냐고. 그건 칼이잖아. 그 매스랑 할래. 자, 질량이고 단위가 뭐야? 저 더워요. 어이씨, 뭐 어떡하라고. 뭐 에어컨도, 리모컨이 없어. 뭐 틀어주고 싶어도. 네? 리모컨을 잃어버렸다. 쌤 시리한테 한번 전화달라 해보세요. T가 뭐야? TTT. 중요한 거야. 자, 온도야, 온도. 템퍼레처에서 온도가 T를 따온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온도가, 뭐예요, 갑자기? 아이씨, 템퍼레처. 템퍼레처가 온도인 건 아니야, 근데?
자, 근데 온도가 아니라 사실 뒤에 두 글자가 더 붙었지 지금. 뭐라고? 변화야, 변화. 온도랑 그거랑 달라요? 다르죠. 자, 그래서 그냥 T라고 쓰면 그냥 단순히 온도를 뜻하는 기호고요. 변화를 뜻하는, 변화라는 말을 뜻하는 과학 기호가 있어. 자, 변화. 변화는 예를 들어서 뭐 질량 쓰면 질량 변화, 열량 쓰면 열량 변화, 비열 쓰면 이거 비열이에요. 비열이면 비열 변화. 여러 가지 변화란 말을 그냥 갖다 붙이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거 키의 변화, 내 키 점점 잘할 테니까 키의 변화라고 해서 앞에 키 붙이면 키 변화가 되겠지. 이 변화를 뜻하는 기호가 뭐냐면요, 이 직각삼각형 같은 이 삼각형이에요. 읽을 때는 이거 그리스 문자야. 이거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Q는 CMT에서 T가 델타 T야. 저 델타 T가 뭐냐면은 온도 변화를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키의 변화는 뭐야? 델타 키입니다. 델타 키. 델타 키가 키의 변화야. 직각삼각형처럼 그리는 거라고요. 직각삼각형처럼. 근데 실제로 인쇄한 거 보면 약간, 인쇄한 거 보면, 인쇄에 이 책계 글씨 보면 약간 직각삼각형인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해.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하세요. 좀 제발. 아니야. 넌 네 맘대로 해. 네 인생 뭐 네가 사는 거지 뭐. 틀린 거 아니야? 선생님 틀리게 하신 거. 나는 상관없잖아. 네가 네 맘대로 하는 거 뭐. 지금 말고 굳이 제할 필요 없어요. 각도에 따라 차이. 네 맘대로 하세요. 제가 딱 90도를 내요. 자, Q는 CMT에서 이제 C만 해결하면 되는데 저 C가 뭐다? 비열이에요.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아니, 자, 이거랑 비열의 단위는 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단위는 당분간 너희한테 중학교 1학년 때는 너무 강요 안 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자, Q는 CMT 공식은 대신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Q는 CMT는 무조건 내가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열은 대충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온도 변화도 대충 알고, 질량도 대충 알 거란 말이야. 뭐 몇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니까. 야, 열량도 감이 좀 있어야지. 열량이 뭐니, 열량이? 지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열량이 뭐지? 열량이요?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단. 열의 양이야. 그러니까 열량이지. 열의 양. 아니, 음식량, 음식의 양이야. 음량이라요? 커피양, 커피의 양이야. 음량? 열량은 열, 이동하는 왔다 갔다 하는 열을 양으로 표현하자는 거야. 숫자로 표현하자고. 숫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면 여기서 열이 빠져나가겠지? 얘는 아까 커피가 있었어. 뜨거운 커피가 식어가면서 열이 빠져나갔겠지? 그러면 그 열이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100칼로리, 150kcal 이렇게 숫자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열을 양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게 퀀티티에서 이제 Q가 빠져나온 겁니다. 퀀티티가 영어로 양인 건 알지? 아니요? 모르는데요? 대단하군요. 외우면 되잖아. 네. 대단하군요. 너무 잘하네요. 중1반이 아니에요, 여기는. 네, 맞아요. 해바라기 반. 아니에요. 색상반. 나무반이요, 나무반. 아, 새싹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씨앗 하죠. 재활용반. 재활용. 뭐 그런 건. 재활용반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종이류, 캔류, 비닐류. 비닐반 하죠. 여기는 비닐류는 될 것 같다, 비닐류. 재활용하자. 재사용하는.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어려우면 몰라도 되는데, 우리 일반 쓰레기 하면. 자, Q는 CMT라는 공식 하나 외우시고요. 각각의 뭘 뜻하는지 한글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풀지. 문제를 그래야 풀지. 그리고 뇌 용량이 조금 남아있다면 단위 좀. 이 정도 용량은 될 것 같은데, 니네가 무슨 뭐 지렁이도 아니고. 지렁인데요. 지렁이지. 지렁이에요, 지렁이. 선생님, 저희는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고 못하고. 너만 일반 쓰레기야. 맞아. 나는 재사용 가능해. 그러게 말이다. 이거 어떡하지? 재활용이 돼도 안 하잖아요. 자, 아니, 어이가 없네. 80페이지 보세요, 이제. 80페이지. 그 비열의 활용이라고 이제 3번에 아래쪽에 굵은 글씨 3번 비열의 활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위에 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보면 이제 점, 비열이 클수록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여. 찾았냐?
다시 80페이지의 중간 아랫부분 3번 비열의 활용의 윗부분에 네 번째 줄 위에 첫 번째 점 싹 찍혀 있고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밑줄 쫙 치세요. 뭐라 쳐요? 그냥 밑줄 쫙 치세요. 자, 비열이 클수록 밑줄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 밑줄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밑줄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시 비열이 크다. 이제 이 비열 작다 얘기였고, 자, 비열이 크다. 그러면 1도 상승 필요한 자, 온도 변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안 된다. 즉 비열이 큰 물질은 내가 열을 막 줘도 온도가 잘 안 올라가. 비열이 큰 물질은 반대로 식을 때도 잘 안 식어. 잘 온도도 올라가지도 않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비열이 작아. 어디 있어 아까? 철. 이런 애들은 온도가 확 올라가고 확 떨어집니다. 온도가 막 올라가고 막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에요. 자, 화살표가 써 있어.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커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물은 기본적으로 비열이 좀 큰 놈이야. 그 밑에 예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람의 몸에 있는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밑줄 거기는 쫙 좀 칩시다. 헬륨풍은 따로 설명할 거니까. 자, 우리의 몸의 몇 %가 물이에요? 70%. 그렇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야. 근데 그렇게 물이 많이 있어서 좋은 거는 야, 하루에도 오늘도 아침에 기온이 몇 도야? 오늘 7도인가? 근데 낮에는 뭐 20도 가까이 되고 막 올라가잖아. 하루에 온도차가 10몇 도씩 나. 그럼 원래는 그렇게 10몇 도가 나면은 생물체가 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생물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몸에 많은 물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인간만 70%가 물이 아니야. 많은 생물체들이 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단 말이야.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 온도가 막 변해도 내 몸의 온도가 잘 안 변해.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철로 만들어진 로봇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밖에 온도가 올라가면 내 몸의 온도도 로봇 온도도 팍팍 올라가고 밖이 또 추워지면 온도도 팍 떨어져. 근데 인간은 물로 이렇게 물은 온도가 올라갔다가 잘 안 올라가고 잘 안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철이라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지랄이야. 자, 그래서 물로 이루어진 게 인간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고 지구의 표면의 70%가 또 물로 덮여 있지. 바다가 굉장히 많이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으니까 또 이 표면을 물로 덮고 있기 때문에 지구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야. 만약에 물이 없다면 물론 이제 대기까지 포함이지만 물이 없다면 태양빛을 받으면 온도가 막 100도, 200도까지 올라가고요. 태양빛이 안 받는 밤에는 또 영하 100도, 150도까지 떨어져. 그래서 하루에 기온차가 한 200도, 300도가 납니다. 달이 그래, 달 같은 데는 물이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옆에 헬륨풍을 봅시다. 뭐 한숨밖에 안 나와, 얘들은. 뭐 아파요. 와, 지금 너무 짜증나. 자, 네. 옆에서 본 거야. 옆에서 보면 이쪽이 육지고 육지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육지가 보여요. 자, 낮이야. 자, 낮에 이렇게 해가 쨍쨍하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햇빛이 내려지니까 육지나 바다가 데펴지기 시작해. 맞아요. 그런데 바다는 특징이 뭐냐면 물이란 말이야. 물은 비열이 커요. 네. 비열이 크다. 육지는 비열이 작아요. 근데 물은 비열이 1이잖아요. 그럼 바다는 비열이 몇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죠. 1쯤 대충 되겠죠? 소금이 들어있는 게 굉장히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짠데. 자, 바다는 비열이 크고요. 육지는 비열이 작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렇게 열이 가해져. 자,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어디야? 육지. 그렇지? 비열이 클수록 안 올라가는 거니까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가 큰 거야. 따라서 이제 열이 가해지니까 육지는 온도가 쫙 올라갑니다. 그럼 육지의 위에 있는 이 공기가 데펴지겠지. 그럼 데펴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그래서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가 공기가 비어있네.
그럼 비어있는 공기를 채우려고 이렇게 바다 위에 있는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공기 뭐 우주를 뚫고 가진 않잖아.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바람이 이렇게 삐삐삐 도는 이런 순환이 생겨. 그래서 그러면 바람을 때리지. 우리 인간은 어차피 뭐 공중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 바닷가에 이렇게 서서 바람을 느끼는데 인간 요 보라색 인간이 느끼는 바람은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지. 바닷가에서 불어오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어이구야 해풍이 부네.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이런 말을 합니다. 결론이에요. 낮에는 해풍이 부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고요. 자,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낮에는 해풍이 불고요. 낮에는 육지 온도가 더 상승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밤이 됐습니다. 쌤 너무 재밌어요. 어우, 그치? 자, 달이 떴어요. 밤이에요. 밤. 그때는 달 보름달로 해주세요. 밤에는 온도가 식기 시작해. 자, 그러면 바다와 육지가 또 식어야 되는데 누가 더 식겠어? 바다. 육지. 그렇지. 자, 이 온도가 올라갈 때도 육지가 온도가 확 올라갔는데 식을 때는 또 반대로 육지가 확 식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다는 아직까지 따끈하지. 이 바다 쪽 공기가 더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얘가 위로 올라가. 그럼 여기가 비어 있으니 공기가 이렇게 오고요. 올라간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는 순환이 생깁니다. 그럼 바닷물은 낮에도 뜨거워요, 밤에도 뜨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또 보라색 인간이 서 있겠지. 그럼 이 보라색 인간이 느끼기에는 바람이 반대로 아까는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왔다면 지금은 바다 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느낄 거야. 아,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부네. 육지에서 부네. 육지에서 육풍이 붑니다. 맞지? 밤에는 육풍이 불고요. 밤에는 육풍이 불고요. 공기래. 그 더 뜨거운 곳이 바다 쪽이 됩니다. 바다 쪽. 자, 간단한 원리는 이건데 원리를 알면 사실 암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고 원리가 이해가 지금 안 간다. 지금 앉아서 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외워. 낮에는 해풍이고 밤에는 육풍이야. 얼마나 좋아. 쌤 그냥 열에 일어나서 이해하라는데 왜 갑자기 외우라는 거예요? 왜? 어? 이해가 안 되네. 몰라. 찾아봐. 오빠 우리 오빠 친구인데? 폰 있어요? 네 거? 아, 와서 찾아봐. 못 봤어 나는. 없는데. 여기? 없잖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거기 안에 봐봐. 책상 안에 있나? 책상 아래 없는데? 와서 찾아보라니까. 어디 둔 거 있나? 그래. 나 못 봤는데? 네? 핸드폰 못 봤다고. 화이팅! 전화해보면 뭐 꺼져 있나? 나간 거 정신. 아우 나가긴 했어. 자, 그래서 그 3번에 해육풍에 밑에 그림이 두 개 나옵니다. 낮에 부는 해풍, 밤에 부는 육풍. 그래서 펜 들고요. 낮에 부는 해풍 밑줄 치시고요. 제목에 그 그림 밑에 밤에 부는 육풍 그림에 밑에다가 글씨에 밑줄 치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의 왼쪽에 와서 3번 비열의 활용 봅시다. 비열의 활용. 쌤 재밌어요. 그렇죠. 자, 비열의 활용. 자, 옆에 좀 읽어볼게. 열이 이동할 때 온도 변화가 작아야 하는 경우는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하고 온도가 빠르게 변하는 경우는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다. 온도 변화가 작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온도 변화가 빠르게 변화되는 이유가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밑에 나오죠. 활동이 아니라 활용이라고. 자,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애가 두 개가 써 있네. 야, 조용히 좀 해. 책 봐. 자, 비열이 큰 물질 활용한 애가 두 개가 나와. 자동차 냉각수와 찜질팩이 나와. 비열이 큰 물질이라고 한 거는 뭐지? 온도가 잘 변하는 거야? 잘 안 변하는 거 어떤 거야? 그렇지. 잘 안 변하는 거야. 잘 안 변하는 거. 그럼 자동차 냉각수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는 자동차 안에 뭐 이런 엔진이 들어가서 엔진이 막 돌아가면서 바퀴를 이제 이렇게 막 돌려주는 건데 이 엔진이 결국 기름을 태우는 거거든. 그래서 엄청 뜨거워. 그 기름을 실제로 탈 때는 막 1200도, 13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따라서 그냥 놔두면 이게 빨갛게 달궈질 정도로 뜨거워져. 그래서
그렇게 온도가 한 300도 정도만 올라가도 엔진이 터집니다. 망가져 버려요. 그럼 밖에 다니는 자동차들은 어떻게 다니느냐? 여기에 이 물을 흘려, 물. 여기 막 파이프들이 있어가지고 파이프에 찬 물이 지나갑니다. 그럼 그 물이 지나가서 물을 데우면서 엔진이 식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물이 지나갈 때 그 물이 온도가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빨리 왔다 갔다 변하면은 잘못하면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끓어버릴 수도 있어요. 끓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 물을 집어넣는 거 아니고 이제 정확히 냉각수를 다른 화학약품을 집어넣기는 해. 근데 어쨌거나 그런 냉각수의 특징은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다. 두 번째가 찜질팩이야. 그래서 니네가 다치거나 하면 이렇게 뭐 뜨끈뜨끈한 걸 이렇게 어제 대고 있는데 사실 빨리 식으면 소용없잖아. 좀 안 식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비열이 큰 물질을 사용합니다. 찜질팩에. 자, 이제 오른쪽에 비열이 작은 물질인데 비열이 작다는 뜻은 온도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 그렇지,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빨리 가열되고 빨리 식는 걸 원하는 거야. 자, 먼저 옆에 프라이팬을 보면은 아니 프라이팬 같은 게 사실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같은 거 불 딱 켰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고 세워라 내워라 했으면 답답하죠. 불 켰으면 빨리빨리 뜨거워지고 빨리빨리 뭐라도 음식 해먹고 이랬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비열이 작은 물질. 대부분 프라이팬은 금속이잖아. 그래서 금속이 비열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왼쪽에 이제 난방용 온수관인데 우리 이제 집에 가면 방바닥이 따뜻하게 보일러 키면 겨울에 따뜻한 이유가 밑에 이런 물관이 지나갑니다. 물관.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관으로 통해서 방바닥을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파이프가 온수관, 이 파이프가 만약에 비열이 크면 온도가 안 올라가. 방바닥이 안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비열이 작은 애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온도 변화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얘를 외우세요. 자, 81쪽 봅시다. 배움 쏙쏙. 자, 1번. 열량과 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재밌다. 자, 이번엔 중간부터 해볼까요? 안체험부터 해봅시다. 맨날 뭐 위나 아래에서부터 하니까. 자, 1번.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물질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맞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열량이 크면 변화가 크겠죠. 자, 2번. 어떤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틀렸습니다. 이거 맞게 고치면 어떻게 돼요? 물질의 질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그렇죠. 많은 양을 데우면 당연히 잘 안 올라가지, 온도가. 오케이. X. 3번. 어떤 물질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라고 합니까? X지, X. 왜 틀렸어?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 아니지 않나요? 필요한 열량은 칼로리. 에? 자, 3번 틀렸어. 세연아, 3번 어디가 틀렸어? 3번.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틀렸다고, 이 말이. 왜 틀렸지? 비열이 아니라 1kcal. 1도씨가 아니라 1kcal. 자, 이거 왜 튀었는지 아는 사람? 저요? 뭐야? 왜 튀었어? 어떤 물질이 아니라 물. 자, 이게 왜 튀었죠? 아는 사람 없어요? 잠깐만요, 쌤. 저희에게 한 3분. 아니, 80페이지에 답이 써 있는데. 아, 제가 X라고 체크했는데 뭐가 틀린 그럼 네가 이렇게 올리는 거지. 몰라요. 그렇지. 비열의 정의가 뭐야? 물. 어떤 거 1kg. 그렇지. 1kg이야. 근데 여기 1kg 말이 없잖아. 그냥 1도만 써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자, 기준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질량은 1kg이어야 되고 온도는 1도씩 변화해야 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써 있잖아. 틀린 거지. 자, 4번. 비열이 작은 물질수록 같은 열량 할 때 온도 변화가 큽니까? 맞죠.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변하는 거야. 자, 2번 문제. 오른쪽 그림 가나와 같이 물 300g, 물 600g이 담기는 비커를 가열했다. 1번. 가, 나 중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큰 거. 누구냐? 양시훈. 가가 크냐, 나가 크냐? 온도 변화가 큰 게. 온도 변화가 큰 거는요. 가? 왜? 뒤에서 주워드는 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 가가 맞아? 자, 왜? 네. 이유가 뭐야? 아니 뒤에서 아까 물질의 질량이 클수록 양이 적으니까, 적을수록 온도 변화가 더 많이 안 일어나.
그렇죠? 자, 니네가 만약에 라면을 끓일 때 물을 적게 넣고 끓이면 금방 끓고 물을 많이 넣고 끓이면 잘 안 끓는단 말이야.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물질의 양과 관련된 거지. 두 번째, 가나 중 물의 온도가 약 각각 10도씩 높아지는 동안 가한 열량. 자, 이제 똑같이 10도가 상승했어. 똑같이. 그럼 둘 중에 가한 열량이 많은 건 시우나 뭐야? 네? 가야 나야? 열량이 큰 것이요. 나? 가. 가? 그냥 가나? 가나? 야, 근데 니네가 야, 중요한 건 이렇게 말이 써 있으면 시훈아 이게 무슨 뜻인지 한글은 알겠냐? 한글은 알죠. 아니 내가 보기도 몰라. 니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없거나 그러니까 어디 학원을 안 다니고 만약에 집에서 책을 사서 이 책을 보고 공부한다. 한글이 써 있잖아 이렇게. 그 한글을 쓰면 이해가 가? 이해가 가긴 하는데 직접 해보거나 직접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 글씨를 읽어도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이 책 만드신 분들이 그 수준에 맞게 써놓으신 책이잖아. 그런데 니네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2번 가나 중 물의 온도가 각각 10도씩 높아지는 동안 가한 열량이 큰 것을 고르시오.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지. 영어로 써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 영어로 써 있는 거. 영어로 써 있도 대충 읽잖아. 니네가 뜻은 몰라도. 똑같은 거잖아. 그만큼 니네 국어 실력이 개판이라는 거야. 맞잖아요. 쌤 팩트로 개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심한 게 진짜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국어 실력이 개판이지? 글씨가 써 있어도 그냥 글씨를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읽으면서도 몰라. 학교 선생님이 말씀주셨는데 너무 내가 아파요, 쌤. 2학년 될 때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 동안 줌 수업을 했잖아요. 그때 동안 어차피 집중을 어차피 안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는 그게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누구한테 맞는 얘기냐면 그 코로나 동안에 줌 수업을 해서 공부를 안 한 애들한테 맞는 거야. 그 코로나 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애들이 엄청 더 많아. 더 많지는 않지만 많아. 특히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특히 중1이나 중2 애들 학교 잘 안 가고 특히 초등학교 애들도 학교 안 가고 막 그랬잖아.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냐? 걔네들? 걔네들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학교 공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해도 되니까. 학원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어. 학교 안 가는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그래서 니네가 코로나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긴 한데 계속 말하지만 공부를 코로나 때 노는 니네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야. 코로나 때 안 노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니네들 보니까 다 놀았을 것 같지. 네 놀아가지고 제 친구도 다 놀았다는 거. 그러니까 가 나중 좋겠다. 네. 좋겠다. 자, 열의 양이 큰 것을 고르라고. 그럼 열량이 큰 것은 가 아닌가? 자, 뭐 하면 안 돼. 딱 그러다가 물 양이 차이가 좀 납니다. 얘는 물이 좀 적고요. 얘는 물이 많아요. 나는 얘도 10도 올렸고 10도씨 상승시켰고 얘도 10도씨 상승시켰어. 그러면 야, 이 물 조금 있는 걸 10도 올리는 게 쉽겠냐? 물 많은 걸 10도 올리는 게 쉽겠냐? 그렇지. 나는 여기에 요만큼 열량을 줘도 10도가 올라가. 하지만 얘는 10도 올리려면 이만큼 열을 줘야 10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당연히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10도, 똑같은 10도를 올린다고 치더라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양이 많을수록 그 열량을 그러니까 열량을 가하기 힘들다는 거. 커지는 거.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네. 미안하다. 내가 네 말이 뭔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가 우리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대화가 안 되지? 마치 저기 아마존의 원시 부족을 내가 하나 만난 것 같아. 말이 안 통해. 아, 때는 천왕성에 살았어. 그렇구나. 그런 일이 아니지. 아니, 나는 시훈이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지. 막이랑 가랑 자, 3번 문제 봅시다. 질량이 4kg의 식용유 온도를 10도씩 높이는데 16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식용유의 비율은 몇 kcal? 이건가? 구하시오. 자,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가 1번, 2번 뒤에 풀었잖아. 비유에서. 1번, 2번 다 사실은 뭘로 풀 수 있었냐면
이걸로 풀 수 있었어. Q는 CMT. 근데 안 푼 겁니다. 이걸 풀 수 있었는데 공식은 내가 연지 여기서부터 쓰려고 사실은 안 푼 거야. 왜냐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직관이 뭐야? 딱 봐도 아는 거. 조금 양이 조금이니까 10도 쉬운데 이만큼 열량 필요하면 이건 이건 직관적으로 딱 봐도 알 수 있으니까. 3번 다시 봅시다. 질량이 4kg나 시용기 온도를 10도씨 높이는데 16kcal 열량이 필요하다. 자, 공식 쳐다볼게요. 질량 몇 kg짜리? 지금 이 문제. 질량이 4kg짜리지. 질량 4kg. 자, 이게 질량이야. M 4. 자, T가 온도 변화 그랬다. 델타 T. 자, 온도 변화 몇 도라 그랬어? 10도 곱하기 10. 자, 이 비열이 얼마라 그랬어? 아, 비열 구하는 거지. 16kcal의 열량이 필요하대. 16. 이게 열량이잖아. 16. 일 때 C가 얼마입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죠. 0.4. 끝이야. 따라서 이 문제의 비열은 0.4 kcal per kg 도씨.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지? 자, 다 그 공식만 하면 사실 모든 게 다 게임이 끝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위까지 포함해서 잘 써놓읍시다. 4번 문제. 질량이 4kg 물의 온도를 10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kcal인지 구하세요. 단 물은 1이다. 자, 이것도 뭐야? Q는 CMT야. 이제 막 나오잖아. C, M, 델타 T. 자, 이제 뭐 구하는 거 아니면 이거는 열량 구하는 겁니다. 자, 질량이 4kg. 자, 요 M이 4네요. 4kg짜리 물의 온도를 10도씨 높인데 10도만큼 올린대. 근데 열량은 얘가 Q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건데 물이래, 얘는. 물은 비열이 얼마야? 그렇죠. 1. 따라서 40이네. 답은 40. 단위가 이건 뭐였냐? 킬로칼로리였네요. 킬로칼로리. 이게 답이네요. 40킬로칼로리. 쉽다니까. 내가 이해하면 쉽네. 괜히 쉽다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하면 쉽구나. 그쵸. 근데 재미도 없어요. 재미는 없어서 괜찮아. 야씨. 한국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그냥 이런 걸 하면서 한국인이 되는 거지, 점점. 망상 계란가랑 5번. 망상?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 물질 100g에 100kcal의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무엇인가요? 온도 변화가 크다. 그 말은 비열은 작다. 그럼 여기서 비열 제일 작은 게 뭐야? 답이에요. 철. 자, 6번. 알맞은 말 고르세요. 아까 어디까지 했어? 이제 이윤이 해봅시다. 이윤. 자, 6번. 1번.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어떻다? 커. 2번. 해안가에서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차갑지만 어떤 거예요?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3번. 자동차 냉각수는 자동차 엔진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막기 위해 비열이 크다 작다? 크다. 큰. 4번. 프라이팬은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하여 자, 빠르게 늘게? 빠르게. 좀 쉬고요. 82초 옆에 창을 들어가 봅시다. 진짜.